네, 반갑습니다. 김구라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재성입니다. 재성 씨 얼마 전에 이사했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또 정보가 거기까지 들어갔어요. 얘기했잖아요. 네. 예. 죄송합니다. 네네. 서울 안으로 또 인서울 했습니다. 아하, 네. 어디? 상암동. 거기가, 그 자가가 비용이 꽤 나올 텐데. 그게 그 대출을 이제 끼고 아하.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그건 어쩔 수 없죠, 뭐. 제게 화장실밖에 없더라고요. 열심히 해서 또 갚으면 되니까. 그럼요. 목표의식 또 달려야죠. 맞아요. 네. 예. 선배님도 그 얼마 전에 이 근처로 이사하시지 않았어요? 네, 저도 이제 사실 이제 김포에 살다가 이제 일산에 예전에 제가 이제 그 분양받은 아파트가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입주를 했는데. 네. 마이너스야. 슬픈 음악 하나만 들어주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제 집값이 뭐 뛰어가지고 뭐 돈을 벌었다 이거는 사실 이제 서울 시내 강남 일부 쪽 얘기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집값이 엄청 비싸잖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이제 서울 시내 그 아파트 이제 평균 가격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얼마요? 7억. 7억이야, 7억. 와, 7억이 평균이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집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울고 또 뭐 어떤 분들은 또 웃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집에 관련된 얘기를 오늘 해볼까 합니다. 네, 서울 역세권의 20, 30대를 위한 임대주택이 대량 공급됩니다.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을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시세 70에서 85%에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청년 임대주택 아파트를 이른바 빈민 아파트라고 규정한 안내문인데요. 그 답장을 만들어가지고 빈민촌에 사는 거예요. 이게 뭔 짓이요? 이게 어떤 짓이라고? 아유. 저는 뭔지 알아요? 경찰 부를 거예요. 임대주택 당장 취소하라! 안 힘들어요. 죽기 살기도 할 거예요. 주민들은 동의도 없었고 일괄적으로 자기네가 무조건 밀고 시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없는 법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니까 주민이 화가 나는 거죠, 지금. 우리들은 줄 생각만 해! 내 반대! 그럼 쳤어 반대 아주! 내 반대! 청년들도 집에 살고 싶다. 저는 20살에 고시원에 창문 없는 고시원에 20만 원인가 내고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1년 동안 건강이 너무나도 안 좋아졌고 정신은 피폐해졌습니다. 우리 청년들 이제 지옥에서 빠져나오고 싶습니다.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그 양측의 입장을 사실 들어보면 또 이해가 갑니다. 그럼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 사회적으로 이제 첨예한 문제인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 김연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그리고요, 한국도시연구소의 최은영 소장님도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2006년에 국회에 입성하고 나서 청년들의 주거 현장을 굉장한 다손이시네요. 2016년에 죄송합니다. 예. 국회 입성하기 전까지는 청년들 주거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다라는 게 한 마음 100에 한 50% 정도였었는데 제가 못하셨군요. 근데 제가 현장을 돌아다녀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국회의원회관에 1.3평을 측정을 해가지고 스티로폴로
네. 침대 하나하고 책상 하나 놓고 만든 네네네. 거였는데요. 요즘은 고시를 보지 않는 학생들도 맞아요. 네. 저기를 일반적인 주거 형태로 보고 옛날에 뭐 있다고 얘기를 신림동에만 있고 하니까. 그랬었는데. 예. 예. 저도 옛날에 이제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옛날에 홍콩 같은데 집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닭장 뭐 이래가지고. 지금도 세계 최고. 예. 그런데 지금 뭐 우리도 사실은 이제 못지 않아요. 예. 제가 표현하기는 청년 세대가 다른 세대로부터 왕따당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다른 세대들은 점점 주거 문제를 개선해 오고 있었거든요. 네네네. 아파트가 이제 대량 공급되고 하면서 좀 주거 빈곤이나 최저 주거 기준 미달이 점차로 낮아졌던 반면에 청년들은 그게 이제 역주행하는 거죠. 다시 높아지는. 특히 이제 서울의 1인 가구들 중심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네. 사실 이제 청년들의 어떤 그 주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는 계시는데 피부적으로 이제 와닿느냐 안 와닿느냐 뭐 그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제작진들이 실제로 이렇게 이제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네. 그런 현장을 저희가 찾아갔다고 하니까 한번 보시고 또 저희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내동 민간임대주택 결사 반대. 성내동 주민을 무시한 후 2층 주택가에 35층 임대주택 취소하라. 취소하라. 해결하라. 이게 다 동네 어르신들인데 이분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나서신 거예요. 뭐 진짜 그냥 재산 중에 뭐 1호잖아, 1호 목록이잖아요. 집이니까 또 집과 관련된 거니까. 안 힘들어요. 죽기 살기로 할 거예요. 지가 뭐예요? 그녀나 할 거야. 해야지요, 우리가. 우리 할 일인데. 지가 할 일인 거. 정착하냐. 그때 줄 생각만 해. 내 반대. 너 절대 반대야. 내 반대. 절대 반대. 그럼 여기 다 죽어, 여기서. 자기네 맘대로. 한국 중에. 뭐야? 하늘은 왜 흘러가? 환담비지. 주민들은 동의도 없었고 일괄적으로 자기네가 무조건 밀고 시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없는 법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니까 주민이 화가 나는 거죠, 지금. 근데 저분들 입장에서는 4층으로 이제 제한돼서 본인들도 뭐 기회가 돼서 건물을 좀 올리고 싶어도 못 올렸는데 갑자기 또 규제가 풀리면서 35층짜리를 올린다고 하니 그런 거에 대한 좀 뭐 관함도 있을 것 같긴 해요. 35층은 좀 심한 것 같네요. 이것 좀 봐봐. 우리 프랭카드 꽃이 폈잖아. 이것 좀 봐요. 얼마나 이 억울하면 이러겠어. 이 여기 지금 담장에 붙은 주민들은 잠을 못 자요. 여기 이렇게 담이 1m도 차이가 안 나. 열세 집이 담하고 지금 1m도 차이 안 나게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거기 이렇게 해갖고, 여기가, 이거 간격이 내가 10cm라고 이거 한 뼘이나 되냐고요. 한 뼘도 안 되는데? 한 뼘도 안 돼요. 이 주택가에다가 그렇게 막 짓는 거는 그냥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고. 엄마들이 괜히 막 반대하겠어요? 저렇게 되면 이제 공사할 때 또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렇죠. 사실은 직접적으로 또 이제 피해가 되기도 하고. 집 지역이라. 여기 만약에 990세대가 들어선다. 우리 공실이 생기죠. 편집도. 이렇게 봐봐요. 방 하나 이렇게 방 한 칸 다 이렇게 벼 있잖아. 이렇게 빈집이 꽤 있어요, 지금도. 이거 4개월 됐다라는 것 같아요. 4개월인가, 5개월째 벼 있다라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이제 주로 이제 그 세 주고 이러신 분들도 바로 또 네. 이제 직접적으로 또 타격을 입을 수도 있고. 저게 이제 생업이실 텐데. 이거 시행자가, 여기 시행자가 임대료 이거 책정한 거예요. 제일 싼 게, 여봐요. 3,950만 원에서 38만 원. 이게 말이나 돼요. 이거 청년들이 7천만 원이 어딨어. 저게 이제 청년들이 내야 하는 돈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8년만 임대주택, 8년 후에는 일반 분양. 그럼 민간 업자의 폭리죠, 이거는. 역세권에. 청년들이 지나가면서 차 타고 지나가면서도 막 욕하고 가요. 댓글도 엄청 올라와요. 그래도 이런 거 프린트 주면은 안 받아요. 막 이렇게 뿌리치고. 그러니까 내모르니까. 일단 이거 들어오는 거 반대하는 자체가 싫은 거야. 뒤에도 좀 발전을 시켜주고. 균형 발전을 해야죠.
근데 저는 화면에서 너무 놀란 게 보증금하고 월세 있잖아요. 이게 사실 주민들도 동의 못하는 부분이 그런 거잖아요. 그죠? 이게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말이 안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네. 이게 서울의 집값이 너무 지금 현재 맞아, 비싸요. 비싸. 서울의 전세가가 2011년에 1억 7천에서 평균적으로요. 네네. 지금 2017년에 네. 2억 8천을 올랐어요.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잖아요. 이런 서울의 그 살인적으로 높은 집값하고 연동되어 있는 거죠. 사실 그렇죠. 제가 보기엔 시세보다는 낮은 거예요. 아까 의원님이 고시원 말씀하셨는데 그게 관처럼 좁은 고시원이 지금 40만 원 전후이거든요. 지금 40이에요? 40만 원 전후입니다. 예. 우와. 근데 왜 꼭 역세권에다가 지금? 학생들은 주로 특히 서울에 왜 몰려 있느냐? 학교.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취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 몰려 있거든요. 그러면 교통비가 많이 들면 여러 가지 어렵죠. 소득도 많지가 않은데. 그래서 도심에 많이 원하는 거고요. 예, 그게 사실은 지금 서울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 가장 큰 청년 문제가 부각되는 게 서울의 일자리와 학교가 제일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황재성 씨도 생각해보면 옛날에 이제 그 개그맨 뭐 이렇게 저기 신인실에 보면 다 하고 대학로에 집 없고 그러잖아. 맞아요. 다 대학로에 다 모였어요. 그게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극단 가깝고 그러니까 그렇지. 안 그래? 인천에서 왔다 갔다 할래 봐봐. 그러니까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 거의 한 12년 정도 개그맨 12년 지났는데 이제 알았습니다. 왜 거기 다 모여 있었는지. 교통 때문이었구나. 예. 옛날에 이제 뭐 청년 임대주택 혹은 뭐 그런 주택들을 지었는데 아니 무슨 저쪽 동네 산 속에 있고 막 이래가지고 너무 이제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해놔도 뭐 이렇게 너무 마을버스 타고 지하철 타러 가야 되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서울 시내 그래도 요지에 그러니까 역세권인데 짓다 보니까 또 거기 이제 지역 주민들하고 좀 반발이 생기는 거죠. 역세권 2030의 특징 자체가 네네네. 공공부지를 이용하지 않고 민간이 자기 토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민간이 자기 토지를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서울시에서 이제 용적률이라든가 그 인센티브를 주면서 특혜주고.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개발하면 좀 이익이 남아야 되니까 그런 쪽으로 좀 어드밴티지를 주고 개발을 좀 유도하는 그런 상황인 거군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민간을 주체로 하는 사업입니다. 학교 근처에는 학생들에게 월세를 받아서 생계를 유지하시는 좀 고령 가구들이 많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것도 좀 그렇죠. 조정이 좀 돼야 되는데 그 문제도 있다고 그런데 그러더라고요. 이제 월세를 받던 분들은 이제 거기에 생계수단이 생계수단이 침해를 받는다고 생각해서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이상한 통념인데 임대주택이 들어오면 집값이 떨어진다라고 맞아요. 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님비라고 하는데요. 네네네네. 아마 이분들은 청년짜리는 안 보이시고 임대주택만 보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자신의 주택 가격이나 자산 가치가 떨어질 거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그런 불안감 때문에 이제 반대를 하시는 건데 청년 임대주택을 지을 때도 먼저 좀 지역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고 반대를 하시면 조금 천천히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청년 주거 문제가 갑자기 굉장히 정치적 이슈나 사회적 이슈로 올라오면서 그것을 처리하는 지자체장도 마음이 급하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한 설명 없이 일단 좀 계획을 발표하고 이러면 그것에 대한 반발도 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직접 이야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구호 한번 외치고 가겠습니다. 아, 청년들도 지혜 알고 싶다! 아, 청년들도 지혜 알고 싶다! 아, 청년들도 지혜 알고 싶다! 뭐 저기 계신 분들이 예를 들면 뭐 부모님 댁이 뭐 인천이다 그러면 아이 그래 그럼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뭐 지방이고 그러면 이게 뭐 답이 없는 거잖아요. 돈도 못 보죠. 제가 20살 돼서 대학교 들어갔을 때 뭐 저나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대다수가 이제 겪고 있는 문제가 주거와 관련된 문제가 있더라고요. 마침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같이 이 문제 해결해보자 하고 모였던 계기가 있어서 함께 참여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민달팽이 유니온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으로 새롭게 주거 취약계층으로 대두된 청년들의 당사자 연대 단체입니다. 민달팽이라는 게 그 뚜껑이 없는 달팽이를 집이 없다고? 네, 민달팽이가 그거예요. 집이 없다고. 저희가 이제 안내문을 붙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청년주택이 들어올 경우에 얼마나 좋은지 아파트 가격 변동 없음 중앙일보 기사에 나왔고 차량이 소유한 청년이 거의 없어서 교통난은 해소 그리고 아동 청소년과 세대 차이가 나지 않아요. 이게 청년들이 들어와야 더 이 도시가 밝아질 수 있고 함께 사는 따뜻한 주거 공동체를 형성해서 우리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제공하는 안내를 이제 해드릴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그 청년분들이라서 그 어르신들이 약간 좀 화가 많으신데 청년분들은 그래도 세대 자체가 또
초정들은 웃으면서. 밝으니까 또 그래도 기성세대로서 좀 미안한 감도 들고 아 청년들이 그래도 이렇게 좋은 방법으로 또 이렇게 노력하는구나 하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만약에 이건 우리는 한 술을 말도 못하게 겁니다. 지하 6층까지 방 우리 아파트 돈 다가 우리는 절대 안 돼. 젊은이들이 하나 알고 둘은 모르는 거야. 그 답장을 만들어가지고 한다라는 거는 빈민촌에 사는 거야. 알아? 저희로서는 그분들과 막 싸울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임대주택이 그렇게 나쁜 거 아니고 여러분들도 집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기지 않고 좀 우리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으로 상상해달라. 조금 힘들어도 계속 노력할 수 있는 만큼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모시겠습니다. 예.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고생이 고생이 많으시네. 많으세요. 아유 아주 표정도 밝으시고 예 반갑습니다. 직접 와 계시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임대료가 비싼데 청년들이 찬성하는 이유는 뭐예요? 저희 청년들은 저 임대료의 주택을 찬성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2년 전에 저 정책이 처음 나오고 전세평이 공급된다고 발표가 됐을 때부터 계속 저 가격은 안 된다라고 지속적으로 반대를 해왔었어요. 그랬군요. 너무 좀 비싸다. 네, 너무 비싸니까 그렇죠. 저렇게는 짓지 말고 조금 싸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올해 들어서 갑자기 뜬금없이 이제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지금 어려워진 거죠. 원래는 서울시랑만 싸우고 있었는데 이제 지역 주민들하고도 설득해야 되고 이 약간 사이에서 그러니까 노사 관계로 말하면 이제 뭐 임금 협상 같이 이렇게 좀 하고 있었는데 또 다른 문제가 또 이제 큰 문제가 생긴 건데 저렇게 이제 지역민들이 어르신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좀 속상할 것 같기도 한데 여러 가지 좀 에피소드들이 많죠. 글쎄요, 되게 슬픈 이야기지만 지금은 이골이 났어요? 익숙해졌어요. 네. 이골이 익숙해졌어요. 네. 점점 그 반대가 좀 심해져요? 아니면 완화돼? 근데 좀 심해지는 건가요? 점점 더 어때요? 네,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이래서 청년들의 목소리들을 좀 모아내거나 정치인들이 생색만 내지 않고 좀 참여하는 게 중요한데 그리고 홍보도 좀 더 하고 네,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어떤 거는 완전히 무산된 케이스도 있고 어떤 케이스는 또 제대로 지켜내서 지어진 케이스도 있고 네, 이래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27살 스타트업 기업에 다니고 있는 개발자 박민영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집은 기숙사를 포함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째? 관리비를 포함해서 1,046이요. 거의 평균인 것 같아요. 1,046이 평균. 오늘 날짜에 해당하는 금액을 뽑아서 쓰는 거죠. 생활비를 좀 아낄 수 있을 방법이 없을까 해서. 그러니까 이게 집값으로 빠지고 뭐 통신비 빠지면 가처분 비용이 거의 없어요. 예. 행복주택 그 공고 뜬 게 있나 해서 봤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이렇게 매년 청약을 넣긴 하는데 항상 떨어지더라고요. 기대를 안 하면서도 할 수밖에 없어요. 매달릴 곳이 거기밖에 없으니까 사실은. (10년) 20년을 일해도 집을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은 못 모을 것 같고 끝까지 구매는 못 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예, 앉으세요. 8년 동안 8번이면 이제 1년 조금 넘는 기간마다 이사를 하셨다는 건데 사실 이거보다 더 많이 이사하신 친구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더 많이 이사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고시원에서 한 달 정도 살다가 못 버티고 나갔던지 하는 아니면 고시원에 창문 없는 방에서 창문 있는 방으로 옮긴다든지. 그렇게 해서. 네, 그런 식으로. 크게 뭐 환경이 나아지거나 그러지는 않네요. 창문에 있는 게 얼마나 다른데요. 그럼요. 미안해. 좀 돈을 모아서 행복주택에 이제 뭐
이제 지원을 좀 하셨는데 신청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들어가기 굉장히 힘든가 봐요. 제가 이번에 신청했던 곳은 43대 1. 그리고 제일 좀 경쟁률이 높았던 데는 170대 1 정도로. 오, 170대 1이면 무슨 뭐 어디 탤런트 옛날 그것도 그럼. 야, 진짜 그건 되는 사람 찾기가 진짜. 네, 엄청 행운이라고. 그 주거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떻게? 주거비 같은 경우에는 학생일 때는 네. 이제 부모님이 도와주시고 생활비 같은 것만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벌어서 썼는데 네. 지금은 보증금만 이제 부모님이 도와주시고 나머지는 그냥 제가 다 해결하는 편입니다. 아니 근데 이제 사실은 그나마 이제 부모님이 그 정도 해주시면 나는데 그것마저도 없으면 그게 이제 그러면 고시원에 있어야 되는 그런 케이스인데 4명 중에 1명은 부모님으로부터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자기가 학비와 생활비를 다 벌어서 살아가더라고요. 실제로 그 청년들이 감당해야 되는 주거 비용이 만만치가 않죠. 최저 주거 기준이라고 주거기본법에 정해놓은 기준이 있어요. 네네네. 우리나라에는 이제 면적, 그다음에 시설, 화장실, 욕실, 부엌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방의 개수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는데요. 네네네. 이런 국가에서 정해놓은 기준을 미달하거나 혹은 고시원 같이 집도 아닌 곳에 살거나 그리고 지하 옥탑. 네. 그래서 합해서 지옥고라고 하잖아요. 그런 청년 비율이 전국적으로는 45만 가구가 네네네. 그런 빈곤 상태에 있고요. 서울에만 20만 가구가 있어서 사실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서울에 모여 있는 겁니다. 주거 빈곤 상태.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이곳이 바로 서울의 청년 주거 빈곤율이 55%에 육박하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이 집구하기가 특히나 우리 청년 때들 20대 친구들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고고. 네, 그냥 관악구에 가장 높은 뭐 1인 가구 비율이 굉장히 높죠. 네. 안녕하세요. 평균적으로 이 동네의 원룸 시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보증금은 한 500에서 1000 정도, 그리고 월세는 한 40에서 좀 비싸지면 50 정도까지. 네. 그 정도가 대세, 제일 많이 이렇게 거래가 되는. 예. 돈이 어딨어? 네. 부모님의 손길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전세로 그 대학생 비싼 때부터. 손길 아닙니까? 1억짜리면. 그렇죠. 요 동네에 보시면은 1인 가구의 메카라 보시면 되죠. 아, 여기가요? 한 집 걸로 한 집 다 원룸 건물. 비슷해. 이런 것들. 여기 지금. 1인 가구 비율이 저기 뭐 50%는 없지 않아요? 55%. 네, 그죠?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아, 네네. 네네. 좀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왔는데요. 아, 네네네. 네, 들어오세요. 네, 들어오세요. 네. 되게 보면 다 요렇죠, 그죠? 예. 근데 저 집은 굉장히 좋은 그래, 집입니다. 그나마, 예, 그러네. 집 구경 좀 시켜주세요. 아, 네네네. 일단 저기 보시면은 저기가 주방 겸 싱크대인데 거의 안 쓰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가 화장대 겸? 네, 화장대 겸이 너무 많네요. 네네. 화장대 겸, 컴퓨터 테이블 겸, 책꽂이 겸, 공부 겸, 그 정도? 생필품 놔두는 창고 겸. 네. 그럼 소화기까지 안에 들어있네요. 네, 그냥 안전을 위해. 만능 재난 대책 본부 겸. 네네네. 보고 있어가지고. 네. 아, 이 집이. 집이 잘 고쳐져 있는데요. 깨끗하게. 그래도 비교죠. 네. 또 여기 또 뷰가 있습니까, 화장실에? 뷰가 있으니까 이제 환기가 샤워하고 나서 습기가 여기 안에 안 찰 수 있다는 거죠. 지금 500에 40에서 45 정도로. 아, 월세가 세구나. 네, 요 집이 전세도 있고 월세도 있는데. 네. 그래. 지금 전세입니까, 월세입니까? 전 전세로 살고. 전세로? 네. 전세는 시세가 어떻게 됩니까? 6,500. 오우, 야, 6,500이면. 세죠. 아니, 제가 이제 한 20년 전에 이제 결혼했을 때 4,000원짜리 전세에 살았었는데, 그때 한 27평인가 그랬었는데, 아우. 기숙사 얼마요? 기숙사는 제가 알기로는 6개월에 30만 원인가? 그게 이건데, 그럼? 지금? 네. 현재로는? 네, 그렇죠. 그럼 다 거기 가서 살면 되잖아요. 근데 기숙사에 그 인원 수용이 네. 제한이 있고, 그러니까. 당첨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저긴 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뭐 10명 중에 1명 들어갈까 말까니까 10면 초대박 아닙니까? 아, 네. 그리고 다들 웬만하면 기숙사 신청을 다 하는데 떨어지면 이제 집을 구하는 식으로. 와, 진짜 살벌하고 있다. 기숙사 신청일 날. 합격자 발표가 나면 부동산에 사람이 엄청 떨어진 사람들. 기숙사 떨어진 사람들. 그날의 문이 다 막 들어오죠. 집 구해. 그날 기숙사 결과 발표 날이구나. 네, 그날이 중요해요. 딱 그때부터. 야, 진짜 힘들다, 힘들어. 저 정도면 민영 씨 괜찮죠? 괜찮죠. 네. 괜찮죠. 괜찮아요. 정말 효율적인 집이죠. 저기가 제 로망이에요. 저거를 보증금이 좀 부족하면 500에서 40으로 맞춰달라. 그러면은 자, 꿀팁 나옵니다. 주인분들 입장은 보증금을 받는 이유는 얘가 월세를 밀릴까봐. 그래서 500에 얼마냐, 1000에 얼마냐는 크게 안 따지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월세를 깎아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보증금을 조금 조정해달라. 아, 요 꿀팁이네. 좀 잘 먹혀요. 아, 요 꿀팁이네. 임대업자 입장에서는 이제 매달 들어오는 돈이 중요한 거죠, 사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몇 가지 꿀팁을 좀 알려드리면은, 우리 청년들에게. 네, 청년들에게. 집주인분 입장에서는 방이 비어 있으면 빨리 들어오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죠. 저 되게 빨리 들어올 수 있어요. 가격만 잘 맞춰주시면 내가 예를 들어 40만 원 나온 집에 37에 해주시면 제가 바로 내일 들어오는 걸로 계약할게요. 다음 주에 들어오는 걸로 바로 계약할게요. 하면은 주인분 입장에서도 할까? 갈까? 딜. 오, 좋네. 네, 거래 이거 딜 치는 거잖아요. 거의 연봉업체 협상하는 것처럼. 그리고 또 뭐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계약을 한다는 의사를 얘기하기 전에 중개 수수료 얼마냐고 먼저 그걸 딜을 치세요. 여기 근데 계약하면 수수료 얼마 나오냐고. 그래서 그거 약간 부담되는 척 하시면은 중개사 입장에서는 계약을 해야지 돈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수수료는 계약하기 전에는 잘 깎아주시더라고요. 대표님. 네. 방금 경사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아, 좀 여기가 이제 산 쪽에 있긴 한데요. 저 방금 목이 뒤로 이렇게 제껴졌었어요. 계속 오르막길이었습니다. 평지가 아니었습니다. 카메라 시점상 보시겠지. 눕는 줄 알았어요. 차에서. 누워서 가는 줄 알았어요. 대표님 거기에요? 네, 이쪽. 괜찮은 것 같은데? 살짝 내려가고요. 네, 선생님, 열어두시면. 네, 열어두세요. 여기요? 네, 여기입니다. 시설 차이는 큰 차이는 없는데. 네, 근데 이제 방이 조금 좁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반자다 보니까 좀 눅눅하기도 하고. 옷장도 있고. 아, 요거도 좋네. 네, 그럼요. 네. 그리고 세면대가 없어서 사실 저쪽에서 이제 샤워기. 아하, 겸사겸사. 샤워기랑 세면대 같이 있는 거 보이시죠? 주방이랑. 요 작은 공간에 그래도 몸 닐 공간은 나오고. 누울까요? 네. 근데 좀 저희 같은 분들만 사실 누울 수 있는데 이제 키 큰 사람. 네. 기지개 펴면은 작지 않아요, 이렇게? 그래도 주인 남네요? 네, 남죠. 왜 없지? 네, 이렇게 해도 남으니까. 기지개 펴면은 소위 팔꿈치 닿으실 겁니다. 기지개는 뭐 서서 피면 되니까. 이제 키 아주 큰 분은 진짜 힘들겠다. 네. 창도 있죠. 잠깐만, 공개할게요. 창문을 확 엽니다. 확 엽니다. 남양. 화분이 향남양입니다. 너무 커요. 네. 화분 부유. 반지하가 원래 그렇죠. 피톤치드 부유. 저도 옛날에 이제 제 친구네 대학교 다닐 때 반지하 가서 이렇게 누워있다 보면은 동네 아주머니들 밖에서 얘기하고 그런 거 다 보이고 그래요. 저기는 긍정적인 마인드는 필수입니다. 아, 그래도 20만 원이면. 네, 엄청 경제적인 부담이 좀 들긴 하잖아요. 예. 확실히 이제 저게 다 경제 논리예요. 이게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고시원. 침실이고. 자, 이쪽으로 오시면 공부방이 여기 공부방이 있고요. 이쪽이 이제 요리하는 나의 가장 친한 공간. 이쪽이 이제 드레스
드레스룸 겸 이쪽 세탁 빨래 건조실. 햇빛은 잘 들어와. 창문 크네 여기. 햇빛은 참 잘 들어와. 어떻게 보셨어요, 두 분? 네, 답답하고 언제 바뀔지 참 궁금할 정도입니다. 그냥 동지애가 생겨요. 네. 그냥 다 똑같이 사는구나. 그렇죠. 예. 아니, 근데 보니까 이제 그 기숙사 아까 얘기 나왔잖아요. 저희 때도 이제 기숙사 들어가기 힘들었는데, 근데 이제 10대 1이니까. 이게 근데 기준이 뭐예요? 성적순이에요? 거리순이에요? 아니야, 그냥 뭐 당첨인 거예요? 추첨. 근데 기숙사는 학교마다 이제 기준이 조금씩 다르고. 그래요. 근데 또 기숙사가 있더라도 한 절반 정도는 또 민자 기숙사라서 그거는 한 학기에 막 160만 원 뭐 이 정도까지 거기는 또 200만 원까지 갈 때도 있고. 학교에서 이제 뭐 아무래도 비용이 좀 드니까 민간을 유치해서. 우리나라 대학교 그 기숙사 수용률이 한 20% 전국적으로 그러는데 그러면 그럼 별 문제 없을 것 같지만 서울이 13%이고 뭐 사실 심지어 0%인 학교도 있고 이게 제도적으로 매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대학교의 기숙사 설치를 의무화해야 돼요. 이게 96년 이전에는 의무 시설이었는데 지금은 이게 선택 사항이거든요, 대학들의. 또 바뀌었어요. 예. 네, 기숙사 수용률 그리고 기숙사비까지 포함하는 그런 대학의 학생 주거에 대한 책임을 대학 평가에 꼭 많이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사실 이제 뭐 기숙사 뭐 짓는 것도 반대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민들 반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님비 현상 중에 하나인데 휴거라고 해서 이게 옛날에 뭐 종교적인 뭐 이런 건데 이게 저 오늘 보고 하는데 되게 이게 참 씁쓸하네요. 예. LH가 짓는 주택이 휴먼시아라고 하는 브랜드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휴먼시아 거지 참 입에 담기도 좀 민망한데요. 서로 담장을 쌓고요. 어린이 놀이터도 같이 못 쓰게 하고 이런 좀 이기주의가 있었습니다. 그 답장을 만들어가지고 빈민촌에 사는 거야. 이게 뭔 짓이요? 이게 어떤 짓이라고? 아유. 저는 뭔지 알아요? 경찰 부를 거예요. 해외도 소장님이 임대주택이라는 이런 단어가 좀 부정적인 면이 좀 있나요? 그런 나라도 있고 아닌 나라가 있을 텐데 우리나라가 좀 심하죠. 사실은 우리나라가 심하다고 하는 것도 저는 약간의 편견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2015년에 SH공사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그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지지가 95%가 넘고요. 그 내 주변에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와도 괜찮다라고 응답한 비율도 70%가 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임대주택에 대한 이런 차별과 이런 분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사실 국민의 대다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걸 꼭 인식하고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는 뭐 이게 뒷받침되는 게 있나요? 사실 이렇게 님비 현상이라든지 이런 걸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제도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저희가 설계 기법상 이제 임대주택이 그런 기피 시설이 되지 않도록 거기다 여러 가지 커뮤니티 시설을 넣는다거나 지역 주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집어넣어서 좀 그런 반감들을 해소하는 것들을 요즘 많이 하고 있고요. 조금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EBS 여기 두 분께서 좀 많이 설파를 하셔서 좀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의 본인의 일을 저희한테 떠넘기시면 안 됩니다. 저희는 거기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주위가 젊은 새들이 많이 들어오고 하면은 번잡하고 시끄러울 거 아니냐. 이걸 좀 우려했지. 저도 반대했어요. 어떤 분들은 유령 아파트가 될 수가 있다. 젊은이들이 들어오면 또 복잡하지 않느냐. 집값이 떨어진다 해가지고. 아유, 반대 많이 하대요. 나는 몰랐는데 뭐 데모도 해서 하도록 지원을 이렇게 좋은 걸. 좋아요. 세상에 좋아하시네. 내가 반대했어. 실기로. 내가 요 앞에 건영서 사는데 이거 반대했다고 처음에는. 짓고 보니까 앞에 아무 이상 없고 사람들이 다
학생들이 많이 왔어도 다 착하잖아요, 그래서 괜찮아요. 이제는 반대 다 안 해요. 저기가 저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많이 제공한 경우예요. 예. 서로 너무너무 잘 됐네. 아까 많이 시설이 낙후돼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 이 건물이 들어오면서부터 일단 외관상으로 너무 깨끗해지고 아 너무 좋다. 이게 좀 많이 깨끗해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 오히려 집값이 오르겠는데. 네, 맞아요. 아, 떨어진 건 없어요. 떨어진 건 없어요? 네. 그때 더 올랐어요. 더 올랐어요? 네. 더 오른다고 또 부동산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행복주택이 들어오면 여기가 활성화가 돼서 더 오르지 않느냐. 저기 가자역이 굉장히 이용률이 적다 보니까 좀 위험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해 주셔야 또 역도 활기차지고 하면서 그렇게 더불어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분은 되셨구나, 당첨이. 그죠? 1020만 곡 그때 되신 거네. 처음에는 기숙사에서 거주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기숙사를 나오게 되면서 자취하고 하숙하고 일단 월세만 50 이상 들었었고요. 그리고 뭐 생활비나 아니면 기타 식비 이런 것들 더하면은 이제 기본적인 제가 한 달 동안 이제 의식주를 거의 100만 원 가까이 아껴서도 100만 원 가까이 정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월세 그렇게 내면 뭐 내고 그러면 100만 원 훌쩍 그럼요. 가까워지는 거니까. 월세만 절반이고요. 근데 다른 것들까지 더하면 3분의 1까지 갈 것 같습니다. 와, 3분의 1? 우리 민현 씨는 어떠세요? 저는 그냥 되게 부러웠어요. 그러신 것 같아. 진짜 네. 부러웠어요. 어떤 행운을 가져야 저기에 당첨이 될까. 계속 뭐 넣으면 되지 않겠어요? 네, 그래요. 그러면 뭐 어떤 것 때문에 저렇게 잘 된 거예요? 성공적인 사례가 된 거예요? 지역 주민들한테 많이 설득을 했어요. 설득도 그리고 하고. 이제 처음보다 아마 저런 주민 편의시설도 많이 집어넣게 된 거죠. 저희도 이제 주민분들을 설득하러 다닐 때도 나름의 어떤 확신들은 있어요. 그 임대주택이 들어왔을 때 그 공간이 더 잘 살아났으면 살아났지 그 공간이 이제 죽진 않을 것이다라는 확신들이 있었고 그 반대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되게 소수시거든요. 거기 계신 상인분들을 만났을 때는 좀 청년들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실제로 그 지역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들어와서 소셜 믹스라고 하죠. 이렇게 같이 융화돼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거죠. 행복주택은 지난 정부의 역점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까지 공급된 게 한 10,000호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한테 더 이상 기다리란 말 하지 말고 이제 사회가 뭔가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역세권 2030 청년주택도 그런 고민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이건 저희가 진짜 지속적으로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우리 또 지성 씨가 또 현장을 다녀왔죠. 그렇죠. 그 첫걸음이 바로 이제 소통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서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청년들과 주민들 사이의 평화의 비둘기 제가 다녀왔습니다. 네. 함께 하시죠. 청년들도 좋지는 않네요. 만나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만나보실 수 있겠어요? 아니요. 무서웠어요. 저기 좀 어르신들한테 좀 친근한 대중스타가 가면 좀 괜찮은데. 네. 황재성 씨가 뭐 어른들한테 그렇게 친근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들은 제 코미디를 안 보시죠. 가야죠. 엄청 비싸다고. 청년이세요? 저는 청년 시절이 지났어요, 어머니. 이거밖에 봐봐요. 봐봐 얼마나 비싼가. 아니 우리 기자님들도 놀랄 일 아니에요. 저는 기자가 아닙니다, 어머니. 그러면 저는 개그맨이에요. 아 그래서요? 네. 네. 아니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어요. 지금 너무 힘들어요.
청년을 위한 거라면은 지금 공공임대는 10% 정도 되거든요. 네네네. 공공임대만큼만 지면은 되지. 35층까지 뭐 필요하냐. 아니면은 그렇게 뭐 높이 지려면 뒤에 우리 주민들 노후된 주택도 균등하게 좀 해달라. 그거예요. 같이 함께. 그러니까 요게 이제 포인트죠? 네, 팩트입니다. 청년 주택을 반대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오해의 그런 소지 같은 것들을 만날 기회가 있으면 충분히 만나서 두 분이 대화 나누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이런 이 보증금에 대한 이런 임대료에 대한 것도 알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부모들이 무작정 반대를 한다고 어떻게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저도 좀 묻고 싶어요. 네네네. 좋은 자리네요. 예, 좋은 자리입니다. 자, 이제 두 분이 이제 두 그룹이 한 자리에 모였는데 우리 젊은 친구들 보니까 어떠세요? 너무 비싸. 청년들 4천만 원 1억 있어요? 보증금을 보세요, 보증금. 비싸서 어디 청년들 어디 들어가겠어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저희의 이야기를 대신 전해주고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희는 그 자리에 저렴하고 청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임대주택이 들어오는 걸 너무 필요로 했기 때문에 그 주택을 지금 현재 지어지는 주택을 찬성하진 않았거든요. 조금 더 싸고 저렴한 주택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리더라고요. 어머, 그래요? 네네. 어머머머. 100점짜리 사업은 아니거든요. 몰랐죠. 안 들어보니까 청년 말을 처음 들어보는 거잖아요. 들어봐야 돼요. 우리가 또 남과 북도 만나면 얘기가 되듯이 저 좀 냉면이 만나면 또 얘기가 또 돼요. 네, 그래서 대면해야 돼요, 사실은. 그러면 4,100억이 되는 돈을 결국 누구한테 손을 벌려요? 우리 부모들한테 손 벌려요. 이번에 이제 시에서 시행을 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나가서 주민분들한테 기사로만 보도되고 저희 원치 않게 굉장히 큰 임대업자인 것처럼 비춰지기도 했었고 언론에서.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임대주택이 건설되는 것도 소유자인 이 청년들에게도 좋은 방식으로 공급이 돼야 되지만 이게 지어지는 동네 주민들한테도 상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돼야 된다는 점 공감을 많이 하게 되는 기회였고요. 아니 글쎄 청년들 무조건 우리가 반대한다 그런 느낌으로 온 것 같은데 만나보니까 청년들도 같이 동감하는 게 있네요. 근데 그렇게 격하게 반대한다는 얘기는 또 대화를 또 하고 싶다는 또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안녕하세요. 저 빡침에서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세컨데이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역세권 청년 주택 때문에 또 담비 같은 소식이었는데 주민들의 반발이 좀 거세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랑 커뮤니케이션을 좀 저희가 청년 단체라든가 또는 지역 주민들이 말씀하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겸허의 내용을 듣고요. 또한 필요사항은 저희가 제도 개선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반영 추진해 나가는 겁니다. 반영이 됩니까? 예. 그래서 잘 됐네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청서를 좀 가져왔거든요. 민간 사업자 특혜 논란, 비싼 임대료 문제 등을 안고 있는 역세권 2030 청년 주택이 진정한 청년들을 위한 주거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청년 주택과 함께 주민들 또한 상생할 수 있는 지역균형 발전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역 주민이 들어와서 즐길 수 있는 공간, 이런 지역, 청년이 들어옴으로써 지역이 상생되고 발전될 수 있는 공간을 연주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들 좀 직접 만나보니까 어때요? 그 어르신들. 근데 저희가 강동구든 영등포구든 한 대여섯 번 방문은 했었거든요. 근데 방문하면 이제 아파트 들어가도 저희가 들어가면 빨리 다 나가라고 여기서. 아예 대화를 안 하셨구나. 네네네. 그런 케이스도 많이 있었고, 근데 이번에는 홍대성 씨 덕분에 길게 만날 수 있었던 시간은 너무 좋았고요. 그전에는 매번 짧게 만났었는데 길게 만나면서
일단 저희의 입장들을 잘 전달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희 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게 공공임대주택하고 하나가 또 주거급여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네네네. 주거급여는 이제 임대료를 보조해 주는 거죠. 한 달마다. 근데 이게 부양의무자라는 게 있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못 받았는데 이게 이제 폐지돼요, 다행히. 올해 10월부터 폐지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청년들은 여기서도 또 배제되는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서울에 살고 지방에 살아도 청년들은 한 가구라고 치는 거예요. 떨어져 살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부양의무자가 폐지돼도 청년들은 또 배제될 그런 우려가 있는데 그러니까 자꾸 청년을 빼고 가지 않도록 의원님을 비롯해서 정치권에서 많은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양의무자 폐지는 저희 의원실에서 꼭 챙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청년은 우리의 미래거든요. 이들이 결혼을 하고 애를 낳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가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청년을 지원해야 되는 명분이 우리의 저출산을 극복하고 또 이들이 우리의 미래를 걸머져야 되는 사회정책으로서 이들을 품어야 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청년 문제에 공감해 주시고 답을 찾는 데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분도 오늘 소감 한 말씀. 청년들이 주거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외치는 거는 단순히 파일을 우리 걸 더 많이 가져와 달라고 요구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네네. 그동안은 4인 가구 큰 아파트를 소유하신 분 위주로 정책이 패러다임이 짜였다면 이제는 세입자도 그리고 1, 2인 가구에 살더라도 존중받을 수 있고 이분들을 위한 정책들도 필요하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곧 한국 사회의 어떤 부동산 문제까지 해결하는 길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은 좀 국회에 좀 보좌관을 해서 좀 일을 배우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아주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고. 네. 우리 민영 씨. 저는 약속하겠다 이 말만 되풀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진짜 실질적인 제도로 정책으로 확실하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진짜 더 이상 이런 문제를 좀 고민하지 않고, 그죠? 네네. 본인들의 일에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다 함께 외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대국민 청원 프로젝트 빡지미!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가 붙잡혀 현직 판사가 지하철에서 몰카를 찍은 혐의로 여성들의 몰래 카메라 영상을 유포한 남성이 2만여 장을 사이트에 올려 우리 집 샤워실, 우리 집 화장실, 내 방 침대. 요즘에는 화면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소형 드론에 소형 카메라가 부착이 돼서 생산도 하고 삭제도 하고 없애기도 하고 일종의 시장이 만약에 형성되면 어떻게 될까? 무슨 얘기 알겠습니다. 자기가 피해자에게 최후해줄 수 있는 말은 성형하시고 이름 바꾸세요라고요. 아직도 보시네? 본 사람도 공범입니다. 모두가 돌아간 자